오늘은 ELS 상품 관련 세 번째 영상 올리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ELS 피해 사례를 유형화해서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피해 사례를 유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사례 처음 나온 사례 소비자분은 예금이 만기돼서 재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 날 수 없는 상품이니까 가입하셔도 된다고 금리는 높고 그렇지만 또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80대 후반의 어머니가 가입하셨다고 하는데요. 만기된 적금을 재예치하려고 갔는데 금리가 조금 높은 상품이 있다고 권유를 했고 그다음에 뭔가를 막 들려주고 뭔가를 쓰라고 하기에 물어봤더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금리 좀 높으니까 가입하시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분은 금리 조금 높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 가입하시려면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또 제가 안내하는 대로 대답하고 기재하면 가입이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피해자분은 은행 직원이 본인도 가입했으니까 하면서 권유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본인 은행 직원이 가입한 거니까 뭐 안전한 상품이겠거니 하고 가입했다고 해요. 또 한 분은 은행 직원이 권유하면서 손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손실 난 적 없다. 손실 난 걸 본 적이 없다. 만기까지 가지도 않고 다 중간에 상환됐다고 그래서 사실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안전하다고 하길래 가입을 했고 특히 은행에서 권유하는 상품이니까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피해자는 요즘 자꾸 파생상품 그러는데 나긴 파생상품의 파자도 모른다고 하시고요. 또 재가입자 한 분은 재가입자기는 하지만 처음 가입할 때보다 그때부터 크게 뭐 설명해 준 게 없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고 손실 났던 경험은 없다고 자기가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손실 났던 고객은 본 적이 없으니까 가입해도 된다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두 번 상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상품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확증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가입할 때 은행 직원이 고객 보호 장치가 강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하길래 뭐 더 안전해졌나 하고 가입했다고 하십니다. 요즘 이런 피해 사례를 금융당국에서 유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유형화를 하려고 하는가를 저희가 예측해서 추론해서 한번 그 기준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뭐 상품에 대한 지식, 자산 규모, 재가입 여부, 연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요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상품에 대한 지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고객이 그 ELS 상품에 대해서 대한 지식을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설문조사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품 지식에 대한 그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피해 사례를 유형하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품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만이 하는 주관적인 지식이고요. 또 이걸 본인이 고객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지식을 금융당국에서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배상 비율에 반영을 한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산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규모가 큰 분이, 큰 고객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고객이 요번에는 소액만 가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가입한, 자기가 재산 규모는 굉장히 적은데 그 재산을 모두 가입해서 자산 규모가 큰 사람이 가입한 경우보다 더 많은 돈을 예치했을 경우 그러면 이거를 많은 금액을 예치한 사람한테 자산 규모를 크다고 볼 건지 아니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자산 규모가 크다고 볼 건지 재산이 많다는 건 또 어떻게 증빙을 할 건지 뭐 재산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할 건지 부동산 관련 예금 이거 다 증빙하라고 할 건지 도대체 자산 규모나 예금 규모 상품 규모를
파악한 게 어떻게 메이크 센스한지, 이거를 어떻게 증빙할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재가입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가입자가 훨씬 젊은 사람들 높은 그런 금융 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가입자라도 예전부터 그냥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한 거고, 한번 가입했기 때문에 더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입했을 수 있고, 재가입 여부가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령의 경우는 정말 90이 넘은 초고령자인 경우에 대해서 우대하고, 또 우선 배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 통념상이나 아니면 적합성, 적정성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도 그분들은 뭐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자일 경우에 한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기준들은 도대체 어떻게 검증할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그나마 조금 합리적이다 하는 거는, 은행에서 상품을 매수한 분이냐, 증권사에서 상품을 매수한 분이냐. 은행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안전한 상품을 매수하고 혹은 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은행에 간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의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좀 개방적으로, 진보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증권사에서 상품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손실을 다 떠맡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적합한 방식, 기계음에 의한 설명이 아닌 육성 설명 방식으로 충분하고 성실하게 직원이 설명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언급하시는 금융당국 관계자분이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단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자기가 설명하고 하는 이런 의무를 다 하고, 즉 기계음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 육성으로 충분히 자세하게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이해시키고 설명한 의무를 다했는가. 그럼 금융소비자는 자기가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는데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지 않았는가. 이게 다 조건이 충족됐을 때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은행 이용자는 투자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은 우리가 투자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예치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자를 투자자라고 저희가 정의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매수할 때 어떤 위험에 대한 인식을 크게 자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증권사 거래 시에는 그분들을 투자자라고 명명하는 거에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판매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들었고, 또 자기가 이해하고 그 위험성을 알고 매수했을 때 그때 그분들한테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배상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계음에 의한 설명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안전 판매로 판명이 날 경우는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육성으로 설명을 하고 또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도 확인했고 또 고객 특성을 파악할 때 면담과 질문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는 배상 비율에 대해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얼마만큼 설명을 충실하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녹음 기록이, 녹취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의 경우도 증권사 고객은 투자자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이스피싱범이라든지 기획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잡혔어요. 잡혔고 자금 여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피해당한 피해자가 왜 미리
잘 알아보지 않았느냐, 왜 더 성실하게 확인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뭐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부과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잘못했을 경우는 반드시 가해자 측의 어떤 배상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련 법이나 관습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